눈을 감고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한식집 문을 여는 순간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옆에는 재혼한 아내가 함께 서 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건물주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곳에는 당신이 10년 전 헤어진 전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건물 중에서 하필이면 전처가 소유한 건물의 가게를 차리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기묘한 상황에 놓인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 과거와 현재가 한 건물 안에서 만나 서로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질투와 미안함, 원망과 이해가 교차하는 인간 내면의 깊은 풍경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동수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젊은 시절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 아내 정희와는 26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집을 마련하고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에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는 일에 매달렸고 정희는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갔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결혼 15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격렬한 다툼 끝이 아니라 그저 지쳐버린 채로 헤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재산 분할도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수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곧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빈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날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 역시 이혼 경험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재혼 후 동수 씨와 미영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이 요리 솜씨가 좋았기에 작은 한식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몇 달간 자리를 알아보다가 마침 괜찮은 상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고 건물주와는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미영의 이름을 따서 미영 한식으로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미영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동수 씨의 친절한 서비스가 어우러져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고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연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건물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중개인을 통해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그날은 우연히 동수 씨가 직접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 상단에 적힌 건물주 이름. 박정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동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확인해 보니 정희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전화번호까지 확인해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의 전 아내 정희였습니다. 동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백 개의 건물 중에서 하필 전처가 가진 건물에 들어오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후 정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몰랐습니다. 건물을 샀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재산 분할 후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았습니다. 동수 씨는 미영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숨기자니 찜찜하고 말하자니 미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수 씨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우리 가게 건물주가 내 전 아내더라고. 미영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동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불안해할 줄 알았는데 미영의 반응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게를 옮기긴 어렵잖아요.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일단은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증금도 넣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는데 갑자기 가게를 옮기면 손해가 컸습니다. 그래, 그냥 있자. 어차피 건물주랑 마주칠 일도 거의 없을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동수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미영이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영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사장님, 건물주인데요. 인사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동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방에서 천천히 나오는 동수 씨와 문 앞에 선 정희.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동수 씨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가 당신 가게인 줄 몰랐어요. 미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앉으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따뜻한 차를 내왔고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건물을 샀어요. 투자 목적이었는데 운이 좋게 잘 됐어요.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정희는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들었죠. 축하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임대료 잘 내주시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정희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동수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색하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전 아내를 다시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 어색함과 죄책감. 한편으로는 미영에게 미안했습니다. 전처와 이렇게 얽히게 될 줄 몰랐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전 아내.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니.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고 건물 관리 문제로 계속 연락해야 한다니.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렇게 작은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분명 과거의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미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정희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전 남편이 가게를 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수를 다시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었지만 그래도 옛날 그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자. 아마도 재혼한 아내일 것입니다. 정희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씁쓸함일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희는 건물 관리를 관리업체에 맡기고 직접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와 미영은 임대료를 정확히 납부하며 조용히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은 여전히 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주방에서 수도관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고 주방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급히 메인 밸브를 잠그고 관리업체에 연락했지만 주말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동수 씨는 정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동수인데요. 가게 수도관이 터져서 긴급 수리가 필요해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아는 업체에 연락해 볼게요. 1시간쯤 지나서 수리기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희는 물에 젖은 주방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가 크네요. 수리기사는 배관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배관이 오래돼서 녹이 슬었네요. 이참에 전체 배관을 교체하는 게 좋겠어요. 동수 씨는 난감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배관은 건물 시설이니까 제가 비용을 부담할게요. 동수 씨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쓰는 거니까. 정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건물주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정희는 수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수리가 진행되는 며칠 동안 가게는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집에서 쉬면서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처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왠지 신세를 지는 것 같았고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리가 끝나고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확인차 들렀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용 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많이 당황했어요. 정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동수 씨랑 살았던 시간 이제 인생의 큰 부분이었어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예요. 미영이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마냥 남처럼 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미영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솔직히 질투가 났어요. 당신이 건물주라는 게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정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동수 씨가 재혼해서 행복하다는 게 묘하게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는 눈빛을 나눴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와 헤어진 사람들. 입장은 달랐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동수 씨는 전처와 현재 아내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 낯설었지만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는 시간에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동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관계네.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죠. 미영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편함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한식집은 더욱 번창했고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수 씨와 미영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의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도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건물 임대 사업도 잘 되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가끔 한식집에 들러 동수 씨 부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식집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개업 2주년 기념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초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특별 메뉴를 대접했습니다. 정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지만 미영이 직접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꼭 와주세요. 당신도 이 가게의 일부니까요. 정희는 마음을 먹고 행사장에 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에서 동수 씨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고, 미영은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우리의 시간은 끝났고 각자의 삶이 시작되었구나. 행사가 끝나갈 무렵 동수 씨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요. 잘 되길 바라요. 동수 씨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부부도 연인도 아니지만 서로의 과거를 함께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전처와 현재 아내, 그리고 그 사이의 남자. 이 세 사람은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를, 질투와 집착 대신 존중과 배려를. 그 선택이 쉬웠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남편의 전처라는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정희는 매달 임대료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동수 씨는 두 여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배려하며 균형을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숙한 어른으로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법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억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원망할 수도 있고 과거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동수 씨와 정희는 과거의 부부관계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 안에는 좋은 추억도 나쁜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습니다. 미영 역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질투와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그중 어떤 관계는 평생 지속되고 어떤 관계는 중간에 끝이 납니다. 관계가 끝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 사람을 자신의 기억에서 지워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 관계가 주었던 의미를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는 후자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희는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마냥 남처럼 대할 수는 없다고.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것에 매달리지도 않는 것. 적당한 거리를 두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이혼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혼이란 큰 상처이자 실패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할까요? 때로는 서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과거에 갇혀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동수 씨와 정희, 그리고 미영. 이 세 사람은 모두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세 사람 모두 당황했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며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동수 씨는 미영에게 건물주가 전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정희 역시 미영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이런 솔직한 소통이 있었기에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동수 씨가 사실을 숨겼다면 어땠을까요? 나중에 미영이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미영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혼자 속앓이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의 병이 깊어져 부부관계에 금이 갔을 것입니다. 만약 정희가 냉정하게 건물주로서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평생 불편한 관계로 남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간의 힘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일상들이 쌓이며 자연스러운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도관이 터졌을 때 정희가 수리비를 부담해준 일, 미영이 정희를 개업 행사에 초대한 일, 정희가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한 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간 것. 이것이 세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의 세 사람처럼 용기를 내어 마주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보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사람도 실수를 하고 나쁜 사람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수 씨와 정희의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함께할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일까요? 실패일까요? 아니면 각자에게 필요한 선택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동수 씨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갔습니다. 미영은 동수 씨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응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나이가 들어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용서의 의미, 배려의 가치, 성숙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살아보고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수 씨는 전철을 다시 만나며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대화를 이제는 침착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질투와 원망에 휩싸였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영 역시 처음에 불안과 질투를 극복하고 성숙한 태도로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 사람 모두 시간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으며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우연히 다시 이어지는 경험.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회피했습니까가 아니면 마주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가 아니면 이해하려 했습니까? 과거에 갇혀 있습니까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의 선택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복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해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혼자 고통받을 것인가, 소통하며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동수 씨와 미영, 그리고 정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식집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고 세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지 모릅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불편한 감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더라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예전의 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각자의 행복을 바라는 것.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이나 원망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도 좋지 않을까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자신의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수 씨와 정희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영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관계를 통해 성숙해지며 시련을 통해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한식집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우리의 과거도 천천히 흩어져 갑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만들어낸 음식의 맛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은 흩어지지만 그것이 남긴 교훈은 평생 우리와 함께합니다. 동수 씨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영은 주방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정희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한식집에 들러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미래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동수 씨와 정희, 그리고 미영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로운 사람으로. 한식집 간판 불빛이 저녁 거리를 밝히듯 우리의 작은 변화도 주변을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조금은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해하려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요? 피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용기 내어 마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렵고 두렵겠지만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한식집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당신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동수 씨와 미영, 그리고 정희처럼 용기 있고 성숙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